12과 사건과 사고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직접 운전해 보니까 어때요? 편하기는 한데 조심해야겠어요. 사실 얼마 전에 사고가 날 뻔했거든요. 2. 저쪽에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모여 있죠? 소방차가 많이 지나가는 걸 보니까 불이 났나 봐요. 3. 남씨, 오늘은 왜 술을 안 드세요? 차를 가지고 와서 이따가 운전해야 해요. 아, 그렇군요. 요즘 뉴스를 들어보니까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던데 조심해야죠. 2번. 대화를 잘 듣고 맞는 것에 체크 표시해 보십시오. 1. 어제 뉴스 보셨어요? 어느 나라에 지진이 나서 인명피해가 크대요. 저도 신문으로 봤어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그곳에 가려고 했는데 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이런 자연재해는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니까 정말 무서워요. 맞아요. 하지만 미리 대책을 세워놓으면 피해가 좀 줄어들겠죠. 2.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무슨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다행히 옆에 있던 사람이 응급처치를 해서 심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구조대에 신고해야 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전에 제가 신고해서 곧 도착할 거예요. 3. 뉴스 들으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가족여행을 갔다가 실종됐대요. 네, 저도 봤어요.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많아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대요. 들어보니까 실종된 사람 중에는 아이도 있다고 하던데 정말 안 됐어요. 앞으로 여행 갈 때는 날씨도 잘 보고 가야겠어요. 맞아요. 저는 얼마 전에 등산을 갔다가 갑자기 비가 와서 미끄러질 뻔했는데 조심해야겠네요. 3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지훈 씨, 어제 잘 잤어요? 저는 어젯밤에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거든요. 화씨 집에서도 그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어제 자다가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보니까 사고가 났던데요. 사고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제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자동차하고 부딪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경찰차하고 응급차도 와 있었고요. 그래요? 그럼 사고 난 사람들은 어떻게 됐대요? 다행히 많이 다치지는 않았나 봐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오토바이 운전자만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실려갔대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운전할 때는 조심해야 하는데 큰 사고가 날 뻔했네요. 특히 요즘에는 과속 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무서워요. 맞아요.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니까 문제지요. 모든 사람들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해서 안전운전을 하면 교통사고가 줄어들 텐데 정말 걱정이네요. 2. 들어봅시다. 2번. 내용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물놀이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물놀이 안전사고 통계를 살펴보니까 전체의 73%가 강이나 하천, 계곡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해수욕장과는 다르게 구조대원이 없는 곳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지역의 안전사고에 대처하는 해결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특히 계곡처럼 위험한 곳에서는 여름철마다 조난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비석에게 물놀이 안전 교육이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 생길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물놀이 지역에 비치되어 있는 구조 장비를 점검하고 추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석액을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 교육도 실시해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보다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13과) 교육제도 1. 알아봅시다. 1번. 내용을 듣고 들은 내용이 의미하는 단어를 골라 쓰십시오. 1. 국가에서 정한 법에 따라 일정한 연령에 이른 아동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보통교육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1949년 교육법이 만들어지면서 시행되었으며 한국의 이것은 중학교까지입니다. 2. 어떤 자격에 필요한 지식이나 학력, 기술 등이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 정규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계속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각급 학교의 졸업 또는 입학 자격을 위한 학력을 인정해주는 시험입니다. 현재 이것은 중학교 입학 자격, 고등학교 입학 자격, 고등학교 졸업 자격의 세 분야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3. 과학, 외국어, 농업, 해양, 예술, 체육 등의 분야에 대한 교육을 하는 학교를 의미합니다.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등이 이에 속하며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과학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를 말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2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1.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보통 몇 시까지 공부해요? 보통 오후 9시까지 해요. 그럼 그때까지 수업을 받는 거예요? 아니요. 정규 수업은 4시나 5시쯤 끝나고 저녁에는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걸 해요. 2. 준영 씨는 영어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혹시 어학연수 다녀왔어요? 아니요. 외국어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우와, 외국어 고등학교는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던데 공부를 정말 잘했나 봐요. 그건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영어를 좋아해서 다른 과목보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3. 한국도 국립대학에 입학하려면 따로 시험을 보나요? 아니요. 국립대학이나 사립대학에 관계없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내신 성적으로 대학에 가요. 베트남은 따로 시험을 봐요? 베트남은 대학 입학 시험만 있고 점수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어요. 그래요? 한국과는 입시 제도가 다르네요. 3번. 내용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한국의 현행 교육제도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는 2년 또는 4년을 기간으로 하며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만 3세부터 사설 보육원 놀이방 등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만 4세부터는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에 따라 고등학교는 인문계와 실업계로 구분되며 인문계 고등학교에는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다니며 실업계 고등학교는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려는 학생들이 다닙니다. 이 외에도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입학시험인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봐야 하며 이 시험을 치러야 대학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한국의 입시는 정시와 수시로 나뉘는데 정시란 수능 성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수시는 정시 기간 전에 미리 대학에서 정한 일정 기준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조기 유학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신문을 보니까 조기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많아져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던데 한국은 조기 유학을 많이 가나 봐요? 네, 예전에는 고등학생 정도가 되어야 유학을 보냈는데 요즘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유학을 보내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나이가 어리면 적응력이 빨라서 어른보다 언어를 훨씬 쉽게 배울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저만 해도 한국어를 배우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좀 더 어릴 때 배웠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기는 해요. 하지만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요즘은 국내에도 좋은 언어 프로그램이 많은데 꼭 외국에 나갈 필요가 있을까요? 자기 나라에서도 외국어를 배울 수 있지만 들이는 비용에 비해 효과가 적다고 생각해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나라로 유학을 가면 국내에서 배우는 것과 별 차이가 없지 않나요? 화 씨의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기 유학으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부모 없이 혼자 유학을 갔다가 좋지 않은 길로 빠지거나 돌아와서 한국의 교육제도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뉴스가 종종 나오거든요. 기러기 아빠와 같은 사회 문제도 생각해 볼 일이고요. 기러기 아빠가 무슨 말이에요? 자식의 유학을 위해 아빠는 국내에 남아있고 자식과 아내를 해외에 보낸 뒤 돈을 벌어 해외로 보내는 가족 현상을 뜻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교육이 중요해도 가족이 떨어져 살면서까지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렇네요. 한국 부모들은 좋은 환경에서 자식을 교육시키려는 교육열이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14과) 환경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신문기사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했대요. 그래요. 작년보다 올해 겨울이 더 따뜻한 것 같아요. 2.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제부터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대요.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겠네요. 3.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한 사람이 평생 사용하는 나무의 양은 큰 나무 500그루 정도라고 해요. 그래요?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나무를 사용하는지 몰랐어요. 나무를 한 그루라도 더 심기 위해 노력해야겠어요. 2번. 다음 두 학생의 대화를 잘 듣고 답하십시오. 1. 저는 학교에 컵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요? 불편하지 않아요? 네, 조금은 불편해요. 하지만 계속해서 컵을 가지고 다닐 거예요. 불편한 반면에 일회용 컵의 사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저도 이제부터 환경을 생각해서 일회용 컵의 사용을 줄여야겠어요. 2. 저는 이제부터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다닐 계획이에요.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학교 앞에 길이 막혀서 자전거가 버스보다 더 빠를 때도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자전거를 타는 것은 자동차보다 조금 힘든 반면에 건강에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지원 씨도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다니지 그래요? 3번. 내용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생활 쓰레기의 양도 함께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처리장마다 쓰레기가 넘쳐날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제 쓰레기 처리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한 번 사용한 제품을 재활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쓰레기의 양을 줄여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해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입지 않는 옷이나 생활용품을 이웃들과 나눠 쓰도록 합시다. 고장난 가전제품은 고쳐 쓰도록 합시다. 연습지나 메모지는 이면지를 사용합시다. 버리는 음식은 일반 쓰레기통에 함께 넣지 말고 따로 모아서 동물의 먹이로 활용합시다.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 강의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환경오염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환경위기 시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기 시계는 지구 환경이 나빠진 정도를 시간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환경위기 시계는 90개 나라의 환경 전문가를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 설문조사를 해서 시간이 정해집니다. 환경위기 시계는 시간별로 위험 정도를 나타냅니다. 0시부터 3시까지는 괜찮은 상태이며 3시부터 6시까지는 조금 위험한 상태이고 6시부터 9시까지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이며 9시부터 12시까지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환경위기 시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시간은 9월 현재 9시 51분입니다. 전 세계 환경위기 시계의 현재 시각은 9시 22분으로 이전보다 11분이 느려진 반면 우리나라의 환경위기 시계는 2005년 9시 29분에서 22분이나 빨라졌습니다. (15과) 옛날 이야기.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민준 씨는 어떤 옛날 이야기를 좋아해요?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좋아해요. 2. 한국 옛날 이야기 중에 흥부놀부는 어떤 이야기예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3. 옛날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교훈을 줘야 하는 거야? 꼭 그렇지는 않아. 그냥 단순하게 재미나 감동을 주는 이야기도 있어. 2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1. 토끼와 거북이네요. 반 씨는 우화를 좋아하나 봐요. 우화요? 그게 뭐예요? 아, 옛날 이야기 중에 동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를 우화라고 해요. 2. 흐엉 씨, 우리가 어제 본 애니메이션 두 편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콩쥐팥쥐랑 흥부놀부의 공통점? 글쎄요. 형제나 자매가 나오는 것, 그리고 둘 다 행복한 결말로 끝난다는 것. 또 뭐가 있나요? 둘 다 주제가 권선징악이에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못된 사람은 벌을 받는 거죠. 3.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민준 씨, 그거 무슨 노래예요? 루이엔 씨, 프랑스 옛날 이야기 신데렐라 알죠?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노래예요. 3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이번 방학에 고향에 갈 때 사촌 동생에게 한국어로 된 책을 선물하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요? 사촌 동생이 몇 살이에요?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해요. 와, 아직 어린데 한국어로 된 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초등학교 때부터 한국어를 배웠거든요. 한국에 관심이 아주 많아요. 게다가 독서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럼 콩쥐팥쥐가 어때요? DMC 사촌 동생이 독서를 좋아하니까 신데렐라를 읽었을 것 같은데. 아마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두 이야기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내용과 주제가 서로 비슷해요. 신데렐라가 구두를 잃어버린 것처럼 콩쥐도 신발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신발 덕분에 왕자님을 만나 행복하게 살게 되지요. 아하, 콩쥐 팥쥐에서 팥쥐는 콩쥐를 괴롭히는 못된 언니겠군요. 맞아요. 새어머니가 데리고 온 언니예요. 정말 신데렐라와 비슷하죠? 그러네요. 콩쥐 팥쥐라면 사촌 동생이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겠네요. 좋은 책을 추천해줘서 고마워요. 4번. 내용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아이들은 옛날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옛날에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아이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집중시킬 수 있는 옛날 이야기의 힘은 무엇일까요? 옛날 이야기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며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궁금해하거나 무서워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주나 왕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이야기, 나쁜 사람들이 도깨비에게 혼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도 아이들이 옛날 이야기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야기의 결말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2. 들어봅시다.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세계 위인전? 민수야, 이게 뭐야? 아, 위인전? 그건 뛰어나고 훌륭한 일을 남긴 사람, 우리가 영웅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에 대해 기록해 놓은 글이야. 아, 베트남의 호치민 주석 같은 사람? 맞아. 그런 영웅에 대해 쓴 글이 위인전이지. 그런데 너 혹시 거북선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니? 거북선? 잘 모르겠는데. 거북선은 이순신 장군이 만든 배의 이름이야. 이순신 장군은 조선시대의 주변 국가로부터 나라를 지킨 아주 훌륭한 장군이지. 아, 얼마 전에 드라마로 나온 적이 있지? 맞아. 드라마에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지. 멋지다. 그럼 이순신 장군의 위인전을 사서 읽어봐야겠다. 그래. 읽으면서 그 시대에 대해 이해하게 되면 좋은 역사 공부가 될 거야.